거래량이 만들었던 이 상승 구간을 크게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언제 갑자기 이렇게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단기 매집의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단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차트 패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차트 분석, 눌림목이죠. 눌림목인데 N자형 상승, 어느 특정 구간에서의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리튬 관련주 많이 보셨을 텐데, 리튬 관련주들이 대부분 패턴들이 비슷하게 나왔다. 그 중에서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타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비슷한 사례의 차트들이 또 있어요. 그럼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지 오늘 한번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에서는 이제 강원에너지가 있었고, 전형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나서 이 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는데, 그죠? 섣불리 이 중간중간에 예측샷을 날리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나마 기회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는 이 차트가 그래도 의미 있는 모습이나 단기 매집의 패턴이나 이런 매집의 패턴들의 흔적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면은 좀 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구간들을 잘 포착을 한 다음에 스윙,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도 강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1선 아래로 쭉 하향 추세가 이어지다가 요쯤부터 살짝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때 21선을 살짝 돌파가 나와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돌파가 나왔네. 그러면은 분봉상에서 비교적 깔끔하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제 가자,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높은 확률로 가짜 돌파죠. 살짝 기술적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돌파하는 척 하다가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 꼬시고 나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하향 돌파하고 나서 심지어 저가까지 이렇게 쭉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걸? 다시 21선 요런, 또는 21선 꼭 21선까지는 아니어도 이전에 요런 가격대, 중요한 요런 가격대 추세가 유지되려면은 적어도 저점을 올린다던가 이전에 저항대였던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N자형이죠. 전형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N자형 상승의 눌림인데, 요 N자, 요 하락 2파에 상승 3파라고 많이 본다면은 요 하락 2파에서의 거래량 감소, 그리고 추세 유지, 저점 올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은 높은 확률로 이렇게 전고점이 돌파가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더 강한 모습이 나온다면은 정말 더 큰 시세가 나오는 경우도, 그런 차트도 꽤 있기 때문에 다른 예시들도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강한 시세까지는 먹지 못했고, 금요일날 거의 고점쯤에서 좀 매도를 했는데, 자, 매도 타점을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죠. 매수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 바이 5월 31일날 매수를 해서 그냥 스윙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여기 어제죠. 금요일날 거의 슈팅이 나왔을 때 이때 대부분 정리를 했다. 그런데 오늘까지 봤다면은 좀 더 아쉽지만 그래도 N자형의 기본적인 눌림 공략은 잘 잡아서 31일날 공략을 한 거죠. 매수를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일봉 차트에서 본다면은 여기 양봉 캔들 보이시죠? 여기에요. 첫 21선 돌파가 나오고 나서 4거래일 동안 굉장히 지루하게 조정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 21선이나 이때 고점 구간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니까 단기 스윙 가능한 타점이겠는데? 라고 접근하고, 왜? 이때 들어온 거래량 아직 빠져나간 구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관점에서 들어갔던 거고, 별로 오버나이트 안 했죠. 3거래일 정도 매수를 해서 이 구간에서 다 매도를 한 케이스입니다. 21선 돌파 이후에 거래량 감소, 그리고 다시 N자형 상승,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오는데, 일단은 리튬 관련주들 다 비슷하게 나왔겠죠? 오늘에 또 올랐던 이런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계속 돌파 나오지 못하다가 돌파 이후에 눌림,
반등. 그런데 항상 요 21선을 꼭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깨고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21선 자체에 너무 큰 집착보다는 전체적인 요런 추세가 얼마나 유지되느냐, 저점을 올리느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N자형 상승들 많이 나온다. 오늘 특히 하이듀얼 리튬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죠. 거래량 들어오고 거래량 없이 감소 이후에 그리고 슈팅 21선 돌파 이후에 이렇게 추세가 하락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는 너무 예측샷을 날리는 것보다는 요 돌파 이후에 요런 패턴들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막 여기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기회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보유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단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중요한 차트 패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엠텍 비슷한 차트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주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21선 돌파 이후에 원래 하락할 종목이었다면 좀 진작에 하락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거래량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은 리튬주들이 대부분 비슷한 차트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차트였죠. 이런 차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리튬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올랐던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실리콘2 이런 종목들도 21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중요한 가격대나 거래량, 추세선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가 나왔는데 N자형 상승을 노렸는데 여기서 일주일 정도 좀 더 조정이 나와줍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감소가 됐었고 여전히 이런 가격대 저점은 놀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추세 자체는 이탈되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집에 의심이 되는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없이 계속 하락을 하는데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만들었던 이 상승 구간을 크게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언제 갑자기 이렇게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단기 매집의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형태는 달라요. 어떤 종목들은 21선에서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좀 더 흐르다가 전 저점 부근이나 전 저점보다 살짝 높은 구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원리는 비슷합니다. N자형 단기 매집의 흐름들. 그래서 단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 눌림목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차트의 흐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뭐지? 안 그래도 관련된 재료들이 조만간 나올 상황이 된다.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뉴스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 리튬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또 로봇주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21선 돌파 이후에 살짝 거래량 없이 하락했는데 여기에서는 21선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하루 2거래일 만에 회복하는 모습들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지 그리고 이때 돌파했을 때 이 구간을 다 이탈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계속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들, 횡보하는 모습들 대부분의 흐름들이 약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공통점이 나와주고 있죠. 그죠? 21선 돌파 이후에 거래량 감소하면서 눌림 이후에 N자형 상승 뉴라메카도 최근까지도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결국엔 비슷한 관점에서 본 거예요. 여기에서는 별로 매매하지 않다가 돌파하고 나서 이게 속임수인가? 속임수면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아. 계속 2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크게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들. 그럼 여기에서 단기 박스권 또는 단기 스윙으로 단타와 스윙 둘 다 병행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계속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었어요. 자, 이런 관점들 비슷하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화 에너지, 리튬주들 그리고 실리콘2도 그렇고 SPG 등등등 많아요. 찾으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뷰노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21선 돌파 이후에 그리고 21선 이런 구간들 깨지 않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횡보하다가 다시 슈팅 나오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후에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힌트를 계속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차트만 보기보다 또 이 종목 관련해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실적은 어떤 상황이고 실적이 만약에 별로거나 아니면 다른 모멘텀이 있는지 나올 만한 재료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단기 매집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기 위해서는 분봉의 흐름이라던가 최근에 거래량 들어왔던 것들 그런 것들까지 같이 보면은 우리가 차트 분석할 때 좀 더 많이 도움이 된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차트 분석을 할 때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차트에 대한 패턴이나 분석은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제가 또 매매도 하기도 했고 또 리튬주에 대해서도 또 리튬주들이 비슷한 모습들이 나와줘서 이런 움직임 지금 가격에서 계속 따라가는 것보다는 다른
다른 섹터 또 앞으로 추후에 나올 만한 테마에서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반복될 거예요.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주도주에서 시세가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추세를 살리면서 기간 조정 또는 N자형 눌림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확률이 있으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고 또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는 손절하는 연습도 하다 보면은 하나의 또 무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